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를 맡은 지가 이제 8개월이 됐거든요. 근데 예전에 뭐 현장에서 본부장을 하거나 영업을 했을 때는 그냥 그 일만 잘하면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 산업이 바뀔 거지? 이제 이것을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GA에 없는 모델을 만들면 성공을 할 수 있겠다. 우리 감탄본부라는 곳을 가보기 전까지는 뭐 그냥 뭐 GA도 뭐 이렇게 큰 점포들이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감탄본부를 가서 제가 본 게 GA에 없는 모델이구나. 결국 규모의 경제이거든요. 저희가 한 요거 반의 반만 한 오픈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단장님하고 지점장님들이 다 오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요 감탄본부의 분당지사가 앞으로 한 150명 정도 규모를 갖출 거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마 참석을 하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보험산업이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규모가 커진 데는 커진 데대로 훨씬 더 유리한 입지에 올라갈 거고 그러지 못한 GA들은 조금 더 영업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군데를 찝었어요. 분당 얘기가 나왔었고 일산 나왔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분당을 가장 먼저 하시겠다 해서 6개월 만에 이렇게 오픈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싱금풀 대표로서 제가 처음 와서 지사의 새로운 모델링을 우리 감탄본부장님이 만드시고 앞으로 트래킹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잘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뭐 싱금풀에 다른 지사들이 많기는 하지만 분당 지사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자리에 자석이 다 차는데 얼마나 걸릴까? 그 다음에 이 자석이 다 찬다고 하면 싱금풀 생각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한 부푼 꿈을 좀 꿨습니다. 여러분들 아웃라이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웃라이어?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들의 가장 많은 생일이 언제 있냐면 1월생이래요. 1월생.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아들을 1월생으로 만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1월에 태어난 친구들은 12월에 태어난 애들하고 어떻게 돼요? 체력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1월생들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빼고 다른 기업의 총수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한 45%가 1월, 2월생들이 많대요. 제가 그 책을 보고 우리 아들도 1월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월생을 했는데 지금 중학교 이제 3학년이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 아들이 반증을 해주는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GA 업계에서 감탄본부의 분당지사가 앞으로 펼쳐질 GA의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는 여러분들이 1월생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밖에 나가보시면은 이런 인프라에 이러한 구조를 갖고 이러한 평수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평수만 크다고 해가지고 일을 잘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까 규모의 경제라고 했잖아요. 10명 일하는 거랑 100명 일하는 거랑 뭐가 달라져요? 지원이 달라지죠. 그러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뭘 갖고 있는 거죠? 많은 영양분과 에너지를 남들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험 GA 하면은 분당 저기에 감탄 분당지사 이걸로 소문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 최대한 본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의 심장하고 에너지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시작하니까 아마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호응해 주시고 같이 띄워주시면은 정말로 업계에 없는 모델로서 우리 싱금풀이 이름 나고 그 다음에 감탄본부 그 다음에 분당지사가 새로운 기준점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줄로 요약을 하면은 싱금풀 본사에서 우리 감탄본부
분당지사를 새로운 모델 넘버1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영업이라는 게 사실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막 매일같이 헤쳐나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계약 하나를 하더라도 수수료를 좀 많이 받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또 영업이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이 DB나 뭐 영업 도구가 뭐 어떤 게 있는지 막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여가지고 뭔가 좀 특별한 교육이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고, 이직을 하는 그 전 회사에서 뭐 분위기가 안 좋았거나 관리자가 좀 안 좋았다고 하면은 분위기나 관리자가 어떤지 또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를 제가 4년 전에, 저는 그때 관리자 생활을 거의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미리 좀 예측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가 높아야 돼요. DB가 계속 지원이 되면서 좀 질이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교육. GA 보면 참 형식적인 교육이 좀 많은데 저는 이게 실전성 있는 교육을 좀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저희가 한편으로는 분위기 사업이라는 말도 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가 참 요새는 굉장히 좀 뜨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력과 인성이 갖춰지면 관리자는 무조건 성공을 한다고 보고, 반대로 둘 중에 하나만 모자라도 좀 어렵다고 봐요. 그 다음에 동료도 많이 따져요. 그 성공적인 안착이 어떻게 되냐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회사 보고 왔고 관리자 보고 왔어요. 근데 동료도 나랑 좀 맞는 사람인데, 그래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한 3명, 4명 이렇게 친해지면서 적응도 잘하고 정착을 잘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관리자 회사가 좋아도 동료들이 좀 나랑 안 맞아? 그러면 좀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 7번째가 이제 회사 위치와 업무 환경인데, 제가 2021년 당시에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지사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사제. 저는 직영만 있어가지고 그건 몰랐어요. 지사제라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이 투자를 다 해가지고 회사를 막 차리는데 대부분 다 되게 작았어요. 이걸 내가 굉장히 크게 잘 해놓으면은 오시는 분들이 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사실 커피 한잔 하셔도 좋은 데 가서 좀 드시고 싶고, 식사도 좀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드시면 더 맛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4년 전에 이제 녹아내렸는데 거의 다 질문이 다 이 안에 사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회사가 아낀다, 뭐 좋아한다, 잘해드리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로만 그러면 안 되고 돈을 써야 돼요. 쓰면서 아낀다고 해야지, 쓰지도 않으면서 아낀다고 하는 거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들께 먼저 드린 약속은, 업계에서 수수료하고 시책은 저희가 제일 높게 드릴 자신이 있고, 이 수수료뿐만 아니라 이 의사결정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여기는 제가 모든 결정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할 때 돈을 많이 써요. 그러면은 이런 말 해요. 왜 이렇게 많이 쓰냐, 그 돈이 뭐 돌아오겠냐, 뭐 이런 말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다른 데 있었다면 이걸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가 중요해요, 요새는 특히. 근데 이거는 거의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이제 영어 베이스가 이 DB 쪽으로 이렇게 분당이 좀 굉장히 좀 특화돼 있어요. 교육도 거기에 굉장히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사장님만 믿고 있어도 이거는 제가 한술 좀 돌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감탄에 와서 소득 떨어진 사람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위원회 일치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아까 앞서서 7가지 시스템 분위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좀 배웠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제가 아예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고 그거를 수행을 좀 잘 해주신다면은 소득 올리고 매출 올리는 데는 귀신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영업할 때도 거의 뭐 제 목표를 못한 적이 없는데 관리자 하면서도 감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설계사님들을 보면 상황이나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이제 어떤 큰 뭐 돈이라든가 이런 게 그게 아니고 좀 꼬여 있어요. 전에 제가 저축은행 있으면서 또 채권 담당을 해가지고 오픈만 해주시면 이제 좀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안 좋은 역사가 겪게 되면 그거는 다시는 안 겪으려고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시스템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개인은 안 좋은 걸 겪고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 줄 몰라가지고 계속 또 겪어요. 저도 그랬었거든. 제가 원래 빚 2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초반에 애착관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그 상위 관리자, 그 다음에 자기 조직의 최고 리더하고는 애착관계가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고민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관리자랑 거리가 있으시면은 보통 업적이 낮은 분들이에요. 감탄을 만들면서 거의 우여곡절이 없었던 게 그 위에 사람 좀 말을 잘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의외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대로 저는 좀 할 뿐인 거지 제 고집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해버리니까 막
그 싸우고 고집 피우고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일이 좀 수월하게 되더라라는 거고, 영업인들은 영업 마인드로 일을 해야 되지 일반인 마인드나 공포 마인드로 일을 하게 되면 오류가 좀 발생을 하는데, 제가 이 멘탈이나 마인드 부분은 뭐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면 제가 너무 까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진짜 설계사님들 1000명 강의까지 합치면 4000명 정도 제가 만나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보다 멘탈 강하고 마인드 약한 사람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힘들이려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일이 안 되거나 소득이 떨어지면 멘탈은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반대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찾아주시면 제가 그런 거는 안내를 해드리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새 주의가 치열한데 결론은 남 부럽지 않게 해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데를 부러워할 일은 저희 감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특이하게 저 포함해서 우리 감탄 식구분들이 공통된 목표를 가졌으면 하는 게 노후 준비예요. 설계사님들이 스스로 노후 준비 안 되신 분들이 또 많더라는 거고, 저도 더 해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노후 준비하는 게 특이하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뭐 전에 화를 했든지 어쨌든지 노후에 노후 준비 안 됐으면 전 진게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감탄 식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략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행복하면 일하고 싶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고 일하는 게 너무 즐겁다, 그럼 매출이 좀 올라가게 돼 있고, 일하기 싫다, 여기 다니기 싫다 그러면은 늘 수 있는 계약도 안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설도 다 거기에 맞게끔 해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여러분들 계속 확장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되면은 나머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 라는 거라서 말씀드리고요. 관리자들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에 관리자하고 설계사 빠지면 전 관리자고 합니다. 회사가 확장성을 가지려면 좋은 관리자가 탄생을 해야 되는데, 관리자님들은 저하고 솔직히 말해서 좀 혼날 때도 좀 많아요. 왜냐면 빈틈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관리자는 일단 멘탈 나가면 안 됩니다. 설계사님들이 하루에 12번도 멘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멘탈이 나갔다, 이거는 아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걸 케어해줄 줄 아는 사람만 관리자를 하는 건데, 본인이 나가고 남의 멘탈을 케어할 수 없으면 그건 안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신교육이 이게 새로운 신자예요. 성공하는 관리자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교육을 계속 그걸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좀 어렵게 가는 관리자의 특징이 뭐냐면 아는 것만 계속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헌신인데, 영업인들 힘든 건 영업인들밖에 못 알아줘요. 가장 곁에 있는 지점장 혹은 상위 관리자가 정서적으로 헌신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도 힘든 거 알겠는데 그래도 나보다 설계사님들이 더 힘들겠지라는 거를 꼭 명심해 두시고, 힘들 때 말 한마디라도 좀 더 따뜻하게 하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가, 우리가 그 상 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관리자를 해보니까 상 받는 사람에서 상 주는 사람으로 빨리 변경이 돼요. 아, 내가 이런 걸 줄 수가 있네, 또 이런 걸 드리니까 좋아하시네. 단 상은 권위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도대상도 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연도대상이 들어갑니다. 유지율 좀 우습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유지율 90% 미만이면은 거의 모든 상에 다 탈락이에요. 유지를 1년, 2년 지키면서 고업적을 친다는 거는 진짜로 연도대상 감이 맞는 거죠. 마지막으로 관리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라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테이크하고 이제 기버가 있잖아요. 근데 주는 사람이 이상하게 계속 높은 자리에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원수한테는 이제 요청 하나하고 약속 2개를 제가 드리겠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신규로 이제 지사를 오픈했잖아요. 열정이 또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피드백을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거 말고는 하나도 부탁 안 할게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릴 수 있는 약속은, 제가 이 건전성에 대해서는 원수사에 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매출을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백화점, 호텔, 대형 카페 이런 데 가면서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을 만족시키면 고객은 또 온다, 또 많이 쓴다 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매출이 계속 오른다는 사실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4년차 회사를 돌려보니까 이거 운영 이렇게 하면 내가 되는지를 지금 감을 좀 잡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매출을 계속적으로 좀 올릴 테니까 원수사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한테 혹시 의지를 하신다면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에 인제 한 8분의 2 했네, 이제 인제 시작이라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제가 할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거 먼저 챙기고 남은 걸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회사에 대한 기대 같은 게 있어요. 그 기대가 무엇이든 간에 그 기대하는 바대로 제가 해드릴 거고요. 지금 세상에는 안 된다는 생각만 있는 거지 실제로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좀 우여곡절이 되더라도 난 그것도 즐길 것이고, 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겸손하게 일을 하고, 우리 감탄 식구들 미리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와주실 분들께 우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